안녕하세요. 10분의 책 한 권을 풀어준 수학생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너 자신의 미래와 거래하라 라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을 가지고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요, 이제 우리의 잠재력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요. 눈에 보이는 새싹은 연약할지라도 그 아래에 있는 잠재력은 무한하고 창대하다는 거.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뭔가 자신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는요, 브라이언 트래시의 그냥 닥치고 하라, 목표 설정과 실행에 관한 책이고요.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 다음에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라는 책인데요. 이 책들은 이제 브라이언 트래시가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삶의 자세, 이런 어떤 성공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다 일맥상통한 내용들이고, 자기만의 언어로 이제 바꿔서 자기만의 글로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게 많아서 한번 좀 빠른 속도로 살펴보고요. 이 책이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재독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열정을 붙이게 된 어떤 씨앗 도서로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자 소개인데요. 브라이언 트레이시 워낙 유명한 분이시라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사시다가 나중에 경영학 박사까지 받으시고, 그다음에 세일즈 뭐 등등 부동산 개발 여러 가지 수많은 성공 신화를 탄생시켰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은 책으로는 100만 불짜리 습관, 개구리를 먹어라, 겟스마트, 목표 그 성취 기술, 판매의 심리학, 전략적 세일즈 등이 있죠. 익숙한 책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내용으로는요, 머리말인데요, 나의 미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어떤 모습, 나의 어떤 미래, 나의 성공 모습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되풀이해서 생각하고 몰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인생에서 못 이룰 것은 없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렌디피, 그다음에 컬러베스, 뭐 이런 효과,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우리 준비된 행운이라는 책도 읽어보셨을 텐데, 행운은 결코 주어지는 게 아니고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리더는 리더다. 그러니까 리더는 읽는 사람이다.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삶의 자세인 것 같아요. 최고가 읽은 것을 그대로 따라 읽고 최고가 행동한 대로 따라하면 성공한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요, 좀 어렵죠. 많이 1년 동안 저도 열심히 따라하려고 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대가를 미리 전액 지불해야 된다. 우리 그 멘탈의 연금술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대가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죠. 자신의 미래는 스스로 만든다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 마인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떤 고난에 피하지 않고 그대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정하며 우리 자신의 선택과 판단의 결과이다. 당연하죠. 이게 이제 오늘의 나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기법은 직접 만드는 것이다 라고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었죠. 그 다음 나온 내용이요, 이젠 첫 번째 법칙인데요. 이 책은 특이하게 이제 법칙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공은 예측 가능하다 해서 보면은 전문가들에게 배워라, 중요한 건 죽어라 익히고, 배운 것을 상황에 적용하고 또 응용하라는 거죠. 철학의 발견이라는 챕터에서는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과의 법칙, 처음 나오는 법칙인데요, 인과의 법칙을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인과의 법칙은 나의 어떤 그 행동과 실천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의한 게 모든 삶의 결과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확률의 법칙,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활을 재조정하라.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습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행운 유발 요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평균의 법칙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많이 시도를 해서, 연습을 많이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인과의 법칙과 같이 연결된 내용이죠. 결국 인과의 법칙, 작용 반작용,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은 영원한 진리이다. 함께 가는
원리 법칙들이죠. 제1법칙 우리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사고력은 창조력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창조적이면 결국 우리의 현실은 창조하게 된다는 거죠. 인력의 법칙 다시 한번 나오는데 다른 말로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성공을 이루고 행복해지는 것만 생각하고 말아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에너지 버스라든가 등등 많은 책들에서 그 긍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고디는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이게 된다는 거죠. 신념의 법칙, 이 신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 대한 믿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현실이 된다는 거죠. 우리 선배님들 한 분 한 분 다 지금 실천 잘 하시고 계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을 정도로 잘하고 계세요. 세상에는 좋거나 나쁜 게 없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 결국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세상의 긍정과 부정이 결정된다는 거죠. 셰익스피어가 얘기를 했고요. 마음의 법칙, 뭘 할 수 있다고 믿거나 할 수 없을 거라 믿거나 그대로 될 것이다. 같은 의미죠. 나의 믿음에 의해서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도 그랬지만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많이 지배를 하고 있죠. 기대의 법칙이 나오는데요.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거죠. 오늘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잘 풀릴 거야. 이런 긍정적인 독백을 되풀이해야겠죠. 혼자 해야지 또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긍정적 기대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무의식적 활동의 법칙인데요.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의식적인 목표에 고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성공과 연결될 수 있는 이승민 선배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재의 점과 미래의 점을 연결해서 한 번에 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상의 법칙인데요. 내면의 결의가 결국 외부 세계의 성공과 수익을 결정한다. 내가 내면에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외부로 나온다는 거고요. 마음 등가의 법칙은 우리 삶은 과거와 미래가 아닌 바로 이 순간 몰두어 있는 것에 좌우된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인생을 책임져라. 내가 책임진다는 마인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2법칙 명확성이 중요하다는데요. 가장 중요한 행운 유발요인 인생의 각 영역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이 정확하게 안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실행이 답이다 에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죠. 다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표만 세운다고 성공하진 않는다. 그러나 목표 없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절대로 목표를 꼭 세우고 목표에 따른 실천 사항을 스몰 빅 하라는 얘기죠. 모든 것에서 세렌디피티를 찾아라. 세렌디피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게 인생길을 걷다가 유쾌한 발견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고난은 축복의 통로의 자세, 결국 긍정의 자세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같은 일과 다른 보상, 일은 같은데 보상이 다른다. 그 내용을 보면 스몰 빅, 그다음 뿌린 대로 거둔 게 다르기 때문에, 뿌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 내용인데요. 통제의 원칙인데요. 자기 인생을 통제하는 것은 높은 성취와 행복을 준다는 거죠.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자존감도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목적의식이 힘, 성공의 비결은 꾸준한 목적의식이 실천이라는 거죠. 인생 목표에 대한 정하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나의 가치를 먼저 정하고요. 나의 신념을 정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만의 이상적인 미래의 생활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스스로 사명서도 작성을 해보고 유언장도 작성을 해보고요.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인생 목표를 정해보고 꿈 목록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실천 사항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김론의 드림리스트 내용과 비슷해요. 12개월 안에 성취할 목표 10개를 쓰고요. 목표를 성취할 생각과 행동을 쓰고요. 곧바로 실천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곧바로 실천하는데 실천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속 페달 밟기의 원칙이 나오는데요. 결코 도중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죠. 목표를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에 그리고 생생한 감정을 담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목표 달성은 가까워진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내 목표를 꼭 노트라기보다 메모장, 수첩, 작은 수첩에 적어 놓고 계속적으로 의식적으로 살펴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출을 많이 할수록 제 마음의 그 목표가 점점점 각인이 되고 확연하게 저에게 상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선배님들도 한번 내가 꼭 크지 않아도 작은 수첩에 나의 목표를 꼭 적는 연습과 습관이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벨스하고 새운동 하느라고 설레기도 하고요. 되게 어색하다기보다도 편하게 잘 쉬었고요. 선배님들도 충분히 재충전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들 중에 벼락치기 고민 많이 해요. 그냥 해야 되는데 안 하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해서 결국은 결과물 질도 떨어지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재밌게도 벼락치기, 일을 미루는 건요, 일을 너무 잘하려는 욕구 때문인 거예요. 완벽주의 때문에 그래요. 완벽주의는요, 강박을 만들고, 강박은 불안이에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얼어붙어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이 시험을 너무 잘 보려고 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시험 불안이잖아요. 시험 불안이 심하면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애가 시험을 못 보게 돼요. 왜냐하면 불안을 처리하는데 뇌의 반 정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뇌 반 쪽으로 시험을 보니까 시험 문제에 자꾸 실수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과도한 불안 사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하라 하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할 때만 요 스트레스 불안 시스템이 돌고, 일을 안 할 땐 이완이 돼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일을 안 할 때도 이게 계속 돌아요. 심지어는 잠잘 때도 돌아요. 잠잘 때 불안이 돌면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불면증이에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놀아야 돼요. 논다는 게 뭐냐면 불안을 끄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을 끄는 게 뭐냐? 그래서 요즘 그 기법으로 나오는 게 멍 때리는 거예요. 멍 때릴 땐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멍 때린다는 걸 이제 좀 애매하고, 용어를 정확히 쓰면 영어로 task negative한 상태를 만든다고 해요.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가 명상 같은 게 되게 좋은 걸로 되어 있고, 책을 보는 순간도 책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성공할 거야 하면 불안 시스템이 도는 거고, 하하하 이렇게 하면은 등산을 하면서 저 끝까지 올라가 버릴 거야, 숙제처럼 하면 불안 시스템을 돌리는 거. 내가 휴식을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남극을 갔다 와도 내가 남극까지 가서 꼭 쉬고야 말 거야 해서 불안 시스템을 돌리고 오면요, 그냥 일하다 온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사무실 안에서도 뇌 안에 자유를 줄 수 있다면, 불안을 끌 수 있으면 남극 갔다 온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게 요즘 이 쉼에 대한 뇌과학의 이론이죠.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말로는 얼마나 쉬워요. 말로 안 돼요. 왜? 이게 마음 컴퓨터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은 논리적 언어 통제를 받지 않아요. 불면증 아내가 제일 열받을 때가 남편이 마음 편히 먹고 자라 그럴 때라 그러거든요. 왜냐, 안 되기 때문이죠.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완해야지, 오늘부터 이완할 거야, 머리를 멍 때려야지 라고 하면 불안이 더 가동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거대한 시험, 거대한 목표가 있을수록 우리가 그렇게 훈련된 불안 시스템은 훈련받은 대로 최고치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최고치로 올라가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딴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뇌의 효율도 떨어지고, 불안을 더 키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쉽지 않겠지만, 불안에 대해서 내가 혐오감을 느끼거나 그걸 이상하다고 보는 거는 정말 안 좋다는 거죠. 왜냐면 그건 정상이고
잘하고 싶은 이쁜 마음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고 귀여운 이 불안아, 아이고 귀여운 나, 그렇게 시험 잘 보고 싶어,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하하. 그리고 너무 힘들면 어쩔 수 없으니까 뭐 먹는 걸로 풀든 오락을 하든 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불안을 좀 줄여야 되고.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닌데 운동 같은 게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운동 굉장히 도움돼요. 뭐 농구 한 판, 뭐 한 판, 내가 좋아하는 운동. 근데 그렇게 운동이 좋다는 걸 아는데 막상 운동하는 사람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도 운동을 해도 숙제처럼 해요. 하루 10분, 아니 하루 30분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주3회. 의사들이 너무 캠페인을 해서 이것조차 다 숙제로 만든 거거든요. 저한테 오셔서 선생님 어떡하죠? 아무리 땀이 나도, 아니 선생님 어떡하죠? 아무리 걸어도 땀이 안 난대요. 죄다 불안 컨텐츠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요, 운동을 하면서도 스트레스 공장이 돌게 되세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이 세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못할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드렸지만 달성하지 못하는 계획은요, 나를 또 괴롭혀서 동기를 점점 떨어뜨려서 더 불안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문제 100문제를 풀겠다, 2문제로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3개, 4개 확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껴야 이게 되고, 그래야 동기부여가 돼요. 왜냐하면 이건 논리가 아니라 거창하고 큰 계획이 큰 성과를 이룬다는 거는 논리 컴퓨터에서 맞는데, 그건 내가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받쳐줄 땐 그렇게 밀고 나가도 되는데, 지금 불안이라는 건 긍정성도 떨어지고 불안하니까 긍정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혐오감이 올 때는 그런 작전을 쓰시면 안 돼요. 그때는 자아 효능감, 내가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신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을 작게 해서 성공 경험을 크게 하고, 그리고 주변의 칭찬을 받는, 이 유치한 것 같은 게 효과가 좋아요. 네, 안 해봐서 그렇죠. 그거 갖고 되겠어요?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